Hi everyone,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My name is 한이홍. 맨 처음에 내가 Hi everyone은 영어로 말하잖아요. 皆さん, 여러분. 皆さん을 일본말로 여러분. 그 다음에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하기도 하고 아침 인사, 온니치와를 하기도 하고 가끔 곤방와를 하기도 해요. 皆さん. 그리고 끝날 때는 마칠 때는 내가 대화 맞다. 자네 이러죠. 대화 맞다는 자 그럼 이만 자네 또 만나요 하고 일반인 또래 친구들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볍게 여성적인 표현이에요. 사요나라 이거는 아주 헤어질 때 쓰는 말이야. 거의 아주 헤어질 때. 그리고 고기갱이요 이런 것도 쓰는데 그거는 이제 건강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옛날 프로가 우리나라처럼 가요 무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끝날 때 아주 예쁜 아나운서가 고기갱이요 하는데 너무너무 간드러지고 일본 살 때 시절 생각을 하면 이제 계속 우러나는데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노래자랑이 있어. 일본 프로에 노래자랑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되게 웃겨. 노도지망이라고 있어요. 노도가 뭐냐면 목구멍이야. 지망은 자랑, 목구멍 자랑, 목 자랑이 노래 자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나와서 일반 아줌마니들이 노래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주가 흐르잖아요. 전주가 흐를 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는 뭐 어렸을 때 팔려갔다 뭐 어디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이렇게 감성적인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볼 땐 되게 재밌지. 다 보고 나서는 뭐 남는 게 없지. 저 사람들 왜 저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대면 되게 쿨한 것도 있어요. 조명 자체를 워낙 이쪽에서 찍었다가 여기로 찍으니까 조명이 다 바깥으로 갤러리식으로 지금 벽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굴에 주름이 더 도드라지네. 오늘만 이렇게 찍고 또 각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동유럽 여행 갔다 온 이야기와 지금 현 이 국제 정세와 흐름과 코로나 사태와 이런 걸 좀 내가 깨달은 느낌 바를 좀 이렇게 맞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재작년에 동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나랑 시간 맞는 사람 잘 없으니까 그냥 패키지 혼자 따라갔어요. 가기 전에 인터넷에 좀 물어봤어. 패키지를 혼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느냐. 동유럽 한 6개, 7개 국가를 가니까 혼자 다니기 좀 무리고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날은 아예 렌트카를 하든지 그래야 편하거든. 그래서 아주 뭐 적정한 가격에 5월 말에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센터가 한 주 놀거든요. 그걸 따라갔어. 근데 다행히 그림 그리는 언니랑 나보다 한 살 위인가 온 분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잘 지내다 왔어요. 기념품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노쇼핑족이라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면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이 사다시피 했는데 이제 너무 쌓여가지고 내 작품하는 종이나 뭐 원단 같은 거 빼놓고는 거의 이제 소비 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건 다 선물 받은 거고 이거는 영상 찍으려고 정말 잘해서 내가 산 거야. 근데 굉장히 어울리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할머니 같으니? 할머니니까 할머니지 뭐 어떡하겠어. 조그만 뭐 요만한 에스프레소 컵이나 예전엔 귀걸이들을 모았었는데 이제 커피 계통 일을 하니까 그런 게 좀 갖고 싶어서 몇 개 사봤는데요. 처음에 헝가리 체코로 내려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요거는 에스프레소 잔보다 살짝 큰데 부다페스트라고 써있는 요런 컵이에요. 이렇게 박스까지 나와 있고 국회의사당 이게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밤에 배를 태우더라고. 작년인가 배에서 한번 사고 났죠. 배가 얼마나 더럽고 낙후되었는지 타면서도 골치 아팠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스푼이 있고 요 구멍에다 스푼을 꽂게 돼 있어요. 여기도 국회의사당 그림이 있고 요런 거는 내 마음의 추억의 보석 상자가 있기 때문에
참 혼자 바라보고 너무 기분이 좋죠. 박스도 예뻐서 버리지 않았고, 이거는 프라하. 체코 프라하. 여기는 내 느낌에 완벽하게 관광 도시야. 정말로 관광을 위해 특화된. 그래서 환율도 좀 내려놓고요. 싸게 책정하고 관광도 많이 오게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시장이 시청을 공개하는 거야. 공개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뭐 짐 검사 같은 건 해요. 가이드만 현지 가이드 말로 만약에 위험한 사태에서 시장이 죽잖아. 다시 뽑으면 된대.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관광 특화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프라하에 가면 유명한 게 2개 있잖아. 까르교하고 시계탑. 프라하 시계탑. 이걸 이렇게 미니어처로 해서 이게 호텔 로비에서 샵에서 문화상품 샵에서 나중에 이제 샀는데 아쉽게도 내가 갔을 때 이게 수리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 앞에 이렇게 막을 쳐놓고 저쪽에서 그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그 광경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다녀와서 검색해서 이 시계탑 뭐 움직이는 것 정도는 이제 봤는데 시계탑의 전설을 듣고 진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예술가의 고통 같은 거를 정말 절감했다고나 할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시계탑은 보러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시계탑을 만들고 나서 굉장한 모함을 당했대. 유럽 그 나라 계통 기술자들이나 뭐 다른 이거 이렇게 굉장한 작품을 만드는 걸 배가 아팠나 봐. 시샘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다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저놈을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2 눈을 찔러서 실명을 만들어버렸대. 정말 슬프지. 그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품 시계탑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가 맹인이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그 시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죽었대. 그래가지고 300년인지 500년인지 시계탑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고칠 수도 없었겠지. 시계탑의 저주와 원한이 사무쳐서.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의 모함을 덮을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민원이면 민원을 덮을 수 있는 민원은 아니다. 더 예쁘게 더 만들어줄 수 있고 각각의 개성적인 작품을 시계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탄원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시절의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작가들의 고통은 이게 가장 커요. 누가 뺏어갔다든지 내 작품을 모사해서 팔아먹었다든지 아이디어를 뺏겼다든지 교수들이 거의 학생들 아이디어 뺏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빈번한 어떤 조직사회의 나쁜 팽배한 그래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게 더 정확하게 룰로 합법화되는 시간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도 11살, 12살 때부터 굉장히 그 선생님들한테 손을 착취당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대학원을 하고 공부를 더해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지도 않고 뺏지도 않지. 나는 남의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고 그래서 내가 40 초반에 생각한 일은 누구 밑에 줄도 안 서고 내 밑에 줄도 세우지 말자 이랬는데 어디 그래.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감싸게 되죠. 일을 좀 하게끔 해주고 좀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요거는 프라하는 다시 꼭 갈 거야. 엠버라고 보석이 있는데 와인색 엠버가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그게 살짝 아차해가지고 가격대도 좀 있었지만 그걸 못 사온 게 정말 다음에 가면 이만한 목걸이 와인색 엠버 호박이더라고요. 그게 프라하는 호박이 유명한데 이거는 사왔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집계돼서 한 20유로 정도 사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뭐 펜던트만 사서 이제 주로 내가 꼈죠. 너무 마음에 들고 걸리지도 않고 참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 귀걸이도 몇 개 사는데 한쪽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된 물건을 버릇해야 되겠다를 느꼈고 요건요 보스니아를 갔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옛날에 무슨 유고슬라비아 뭐 그쪽에 동유럽의 그 격전지로 가가지고 건물에 총구멍 탄환 자국 이런 게 막 있는데 난 좀 무섭더라고요. 5월 말에 갔기 때문에 라벤더 주머니 같은 거 많이 사왔는데 저기도 있고
라벤더가 이렇게 국경 넘어갈 때 이렇게 초원 같은데 버스 타고 지나가면 정말 라벤더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라벤더 그 부시 관목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정말 너무 지천으로 많아가지고 왜 많으면은 좀 희귀해 보이지 않잖아. 아, 라벤더네 또 있네 또 있네 막 이러고 왔었는데 그 시절에 갔던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의 그 바닷가 해안 이렇게 성 도는 거 있잖아. 거기도 너무 좋았고 산꼭대기에 갔더니 그 램즈이어 같은 게 막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램즈이어도 그래서 나도 여기다 기르다가 집에 가져갔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봉쇄령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여행이 좀 잠시 잠깐 이렇게 끝까지 살진 않을 거야. 또 갈 수는 있지만 다녀온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도시 봉쇄령이나 무슨 상가나 상점 맞아 폐업하고 나오면은 저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닐 사람 다 다니고 지금 학교만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시절이 그래도 하루하루 끄고 있어요. XX 치면서 하루를 견딘 게 벌써 석 달이 지났죠? 5월부터 나는 강의를 센터 강의 쪽에 뭐 다시 오픈할 것 같긴 한데 아직 미지수고 이런 시절에는 건강에 힘쓰고 여러분 아이들 잘 돌보고 내가 여기 아는 언니한테 말했어.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두려워도 누구나 인간은 한 번 죽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포의 순간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그 죽음의 번호표를 따면 얼른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 없대. 자기는 아직 죽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40, 50이 넘으면서 주의 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잖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발고승이 상태로 태어나서 죽을 때 자기가 묻히거나 요새 화장 많이 하니까 한 평의 땅 이상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정말 내면 안 되는데 자기 먹고 남는 만큼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래요.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 그래? 배만 채우면은 없지. 다람쥐 도토리를 모으긴 한다. 근데 씨앗 모으는 동물들 덕에 또 식물이 생장하는 것도 있대요. 걔네들이 그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린대. 다람쥐들이. 아 어디다 묻었지? 이렇게 하고. 모두들 시리에 빠져있고 너무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벌써 많이 넘겼고 백신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백신도 나올 것이고 인간이 대자연을 얼마나 많이 이겨냈는지 그리고 대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화 문명이 발전한 거고 그것에 대한 조물주의 경고가 이렇게 때려오지만 또 인간은 또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리고 이 상황도 얼른 좋게 빨리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 밤 벚꽃놀이 한다고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코가 또 막혔네. 요새는 병원 가서 웃는다고 또 병원도 못 가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대충 비염약 먹고 이러고 견디고 있는데요. 저도 심히 그렇게 즐거운 상황만은 아니네요. 여러분 또 즐거운 힘들겠지만 재미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대화 맞다. 자네 바이바이.